안녕하세요. 친정엄마와 저는 최근 조금 곤욕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연락을 끊고 산 지 수십 년이 넘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받은 것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정엄마는 갈라선 지 아주 오래되셨거든요. 사실상 이혼을 한 것인데 옛날 분들이어서 그런지 이혼이 남들이 보기에 흉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서류상으로는 이혼 처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즉, 수십 년을 별거로 살아오신 상태인 것이죠. 저에게도 아버지는 거의 남이나 다름없었어요. 저한테는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아버지가 갈라섰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된 뒤에 여쭤보니 아버지가 도박에 빠지고 여성 편력이 심해 엄마 속을 굉장히 썩였다고 했어요. 그때 아주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람이 나고 돈을 아무리 모아놔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었어. 그 사람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아서 어린 너를 들쳐업고 나오게 된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았다가는 너에게도 조금도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엄마는 결국 아버지와 갈라서게 되었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서류상 배우자 관계이니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서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불렀을 때 난처해하셨어요. 딸,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사실 장례나 서류 처리 같은 것을 하고 싶지가 않아. 엄마한테는 끔찍한 기억이고 전혀 관련되고 싶지가 않거든. 그런데 서류상으로 결혼 관계라서 와서 처리하라고 하니 그렇다고 엄마는 그걸 너한테 맡기고 싶지가 않아. 네가 그 처리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것도 엄마가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이걸 어쩌면 좋을까?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남편한테 부탁을 해볼게. 대리인 위임장을 엄마가 써주면 남편이 하면 되지. 그 정도는 남편도 도와줄 거야. 걱정 말고 그렇게 해요. 제 말에 엄마는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제 남편에게 부탁해 대신 변호사와 만나는 자리에 나가달라고 했어요. 대리인 위임장을 써서 부탁을 했죠. 박서방, 미안해. 내가 그 사람 일이라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박서방은 은행에서 근무하니까 남은 재산 처리하는 일이나 서류 처리하는 거 익숙하지? 딸한테 거기 가달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박서방만 괜찮으면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장모님, 그 정도야 제가 해드려야죠. 걱정 마세요. 그런 일 처리는 제가 또 잘하잖아요. 위임장 써주시면 제가 가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흔쾌히 엄마의 부탁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써준 위임장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돌아가신 아버지 관련 서류 처리를 도맡아 주었죠. 장례식 비용 처리도 남편이 모두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남편이 친정엄마를 불러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여보, 혹시 장모님 시간 되시면 주말에 모셔올 수 있어? 돌아가신 장인어른이랑 관련된 일이기는 한데 장인어른이 의외로 재산을 좀 남기셨더라고. 장모님 이야기 듣고 재산 같은 것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장모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상속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해. 주말에 모여서 이야기 좀 하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주말에 친정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집에 도착하면 저랑 엄마 둘이서 남편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따라와 계신 것이었어요. 어머 사돈 이야기 들으셨어요? 돌아가신 박가 사돈이요. 글쎄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거 상속받으시면 안 사도는 노후가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이거 완전 수지 맞으셨네. 아 정말 부럽다. 나도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집 한 채 뚝 받았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떠들어대셨어요. 아무리 남이나 다름없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유산으로 집을 받아서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상이 났었던 상황에서 너무 예의 없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체 질투가 많고 돈을 좋아해서 돈 되는 일이라면 다 반색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분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생신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 평소 제 형편에 과한 선물을 사드리지는 못했지만 간만에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브랜드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것이라도 사러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은 것인지 제가 있는 백화점으로 쏜살같이 따라오셨더라고요. 어머 여기 있었네. 세상에 올해 내 생일 선물은 명품이야?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지 얘.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아들한테 이야기 듣자마자 쫓아왔어. 이왕 고르는 거 내 취향으로 골라도 되지? 아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크게 한턱 쏠 줄 몰랐네. 아 어머니 네 생신 선물 사러 온 거긴 한데 실은 명품을 살 정도는 못 되어서요. 명품은 조금 어렵고요. 어느 정도 브랜드까지는 가능하니까 일단 같이 한번 둘러봐요. 그래서 함께 둘러보는데 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것인지 아닌지 자꾸 명품관 앞에서 기웃거리시더라고요. 어머 이것 봐. 정말 이쁘지 않니? 역시 명품은 명품이야. 어머 이거 가죽 마감된 것 좀 봐라. 어쩜 이렇게 기품이 잘 흐를까? 역시 이 정도는 들어줘야 급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어? 그러시면서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살 사람처럼 구경을 했어요. 명품은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전 솔직하게 너무 비싸다고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명품백만 구경하시더라고요. 결국 1시간 넘게 구경을 하다가 제가 지쳐서 그나마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명품백을 사드리기로 했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나 비싼 금액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할부로 사드릴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한테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돈을 뜯기는 느낌으로 선물을 사드리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되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당신 용돈 모아둔 걸로 선물 사드린다면서. 그래서 엄마 보고 가보라고 말씀드렸지. 보니까 엄청 비싼 거 사신 것도 아니던데.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잖아. 우리 엄마도 가끔 명품백 좀 사보자.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사실 남편도 물질적인 욕심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오히려 저에게 그 정도는 좀 살 수 있다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이미 써버린 돈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나왔으니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과 같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썩 기분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보니 남편에게 설명을 부탁했어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재산 처리를 도운 변호사가 장인어른의 재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의외로 재산을 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일단 장인어른 명의로 지방에 집이 한 채 있고 약간의 현금이 남아 있었어요.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끔찍해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간 마음고생하신 보상으로라도 그 재산은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대리인 자격으로 장인어른이 소유하고 있었던 지방의 집을 장모님 명의로 바꿔두었어요. 또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도 받아두었고요. 아예 안 그래도 장모님이 요즘 좀 한적한 지방에서 살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참에 지방에 집 한 채 가지고 내려가 사시는 건 어떨까 해요. 엄마, 그 집에서 살기 싫으면 그 집 팔아서 다른 집 한 채 사면 되지. 엄마 계속 지방 내려가 살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잘된 셈 치자. 저는 엄마가 그 재산을 안 받겠다고 할까봐 일부러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행히 엄마도 그 재산을 받기로 했고 고맙다면서 남편에게 성의 표시를 했죠. 박서방, 정말 고마워. 사실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었는데 박서방 덕분에 집까지 생겼네. 내가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은 박서방에게 주려고 그래. 내가 진심으로 고마워서 그러니까 받아줘. 아이고 장모님, 뭘 이런 걸 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해드린 것뿐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양 않고 받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혹시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머,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신다고요? 아유, 정말 고맙죠, 안싸돈. 이 돈이면 해외로 풀빌라 놀러 갔다 와도 여유롭겠네. 덕분에 잘 놀게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눈살 찌푸리는 말을 했지만 어쩐 일로 끈질기게 더 달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얼마 후 상속받은 집을 팔아 지방에 원하시던 집을 구입했어요. 앞마당이 있는 개인주택이었죠. 엄마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신 후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지? 아이, 사실 그 유산 받을 때는 좀 찝찝했는데 사위 말마다나 마음고생한 값이라고 생각하려고 평생 그 사람에 관한 일을 마음에 무겁게 담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가벼워. 남은 삶은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정말 잘됐다, 엄마. 엄마의 매일이 즐겁다면 나야 기쁘지. 종종 엄마 보러 내려갈게요. 푹 쉬세요. 엄마는 매우 즐거워하셨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남편이 종종 집에서 저를 불러 세워서 할 말이 있다는 듯이 굴었어요. 여보, 혹시 장모님? 아니다. 어? 왜 그래? 우리 엄마 뭐? 아니야. 다음에 말할게. 이런 식으로 친정엄마를 언급하다가 만다던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입을 닫고는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퇴근 후에도 일이 많다면서 밤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니는 은행은 칼퇴가 장점인 곳이어서 몇 년씩이나 야근을 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 자주 야근을 하고 온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이 인간 바람이 났을까 싶었죠. 하지만 저도 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이 많아졌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새인가 새 차를 뽑아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외제차로요. 남편과 저는 통장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큰 돈을 남편이 쓸 수가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만약 외제차를 살 정도로 큰 돈을 썼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상이었죠. 저는 의아해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여보, 저 차는 언제 산 거야? 차 바꾼다는 말 한 적 없었잖아. 그리고 무려 외제차를 산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당신 혹시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있었어? 나한테 말도 없이 몰래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비자금이라고 해도 외제차를 살 정도의 금액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았더니 남편은 좀 이상하게 얼버무리는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그 상여금을 좀 많이 줬거든. 그래서 오랜만에 사고 싶은 거 사봤어. 괜찮지, 여보? 상여금? 외제차를 살 정도로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외제차를 산 거야? 아니, 그래. 뭐 말 안 할 수는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적 없었잖아. 좀 이상하네. 그렇게 됐어.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이번만 좀 봐줘.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외제차가 단순히 사고 싶은 거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과하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한번 믿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시댁에 볼 일이 있어 들렀는데 가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핸드폰으로 뭘 한참 들여다보면서 시시덕거리다가 제가 들어서니 뭐라도 들킨 사람들 마냥 깜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숨기는 것이었어요. 당신 왔어? 일찍 왔네. 당신이 이 시간에 시댁에는 어쩐 일이야? 지금 일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 아니야? 우리 엄마랑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반찬했어. 내가 미리 말 안 했었나? 몰랐네. 근데 할 이야기는 다 끝났어. 당신은 뭐 볼 일 있어?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어색하게 대답하는 남편을 보면서 또 의아했지요. 시어머니도 입을 꾹 다물고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 전에 시댁에 재킷을 두고 가서요. 내일 꼭 좀 입으려는데 필요해서 찾으러 왔어요. 어제 전화 연락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재킷 좀 찾아서 갈게요. 제가 전날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까 어찌나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지 정신이 쏙 빠져 있으셨던 것 같았죠. 전 일단 두고 갔던 자켓을 방에서 챙겨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약속이 있다면서 남편이랑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손에 못 보던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새로 가방 사셨네요? 예쁘네요. 언제 구입하셨어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가방이 정말로 예뻐서 시어머니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시어머니는 물질을 좋아해서 명품 가방도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뭐 그 정도야 그럴 수 있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서 새 가방이 생긴 시어머니가 기분 좋아하시라고 저는 진심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방을 본인 등 뒤로 숨기면서 당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이 가방 선물 받은 거야, 선물. 아는 사람이 사줬거든. 비싼 거 절대 아니야. 그럼 우린 나간다. 현관문 잘 잠그고 나가라.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자 마음 한구석에서 품었던 의심의 확신이 생겼어요. 무엇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숨기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죠. 제 촉이 영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친정엄마의 생신이 찾아왔죠. 딸, 오랜만에 너희 집에 올라가서 생일 파티를 해도 될까? 계속 지방에 혼자 있으니까 너 보고 싶기도 하고 복잡한 도심도 그립고 그렇다. 간만에 데이트도 같이 하자. 어때? 너만 괜찮다고 하면 엄마가 올라갈게. 친정엄마는 우리 집에 와서 생신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좋다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엄마는 아직도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파티를 하면서 남편을 위해 산 선물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유, 엄마는 뭘 또 남편 선물까지 샀어. 그런 거 괜히 살 필요 없어. 그리고 저번에 유산 상속으로 받은 현금도 남편한테 줬잖아. 그거면 됐지. 괜히 부담 갖지 마. 어머, 부담 아니야, 얘. 장모님 챙겨주는 사위가 예뻐서 그런 건데, 뭐, 선물 준다고 하면 곱게 받아. 우리 사이에 그렇게 어려울 거 있니? 안 그래도 박서방이 선물 받는 거 은근히 좋아하잖아. 그냥 받으면 서로 좋은 거지. 이렇게 엄마는 생신 전날 저녁에 올라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기로 하셨어요. 지방에 마련한 집에서 거리가 먼 우리 집까지 오시면 자고 가시는 게 좋기도 했고요. 엄마가 도착하기로 한 날 엄마는 차 시간이 늦어져 예상보다 좀 늦게 도착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집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도착하실 시간에 맞춰 저녁밥을 해두려고 조금 늦게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른 척하면서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것이었어요. 마치 제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죠. 저는 그때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못 보던 행동들에 민감해져 있었고 제 눈치를 보는 것이 좀 짜증이 나던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니세요? 아니야. 할 이야기 없어. 안 싸더니 좀 늦게 오신다고 했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여전히 어색한 변명을 하는 시어머니가 이상했지만 일단 저는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을 보러 가겠다고 말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갈 때 문득 남편과 시어머니의 꿍꿍이를 알아낼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른 거예요. 나갈 때 현관문 사이에 얇은 슬리퍼를 껴서 잠기지 않게 하고 나갔다 오면 될 것 같은 것이었죠. 장 보고 오는 잠깐 정도야 현관문을 조금 열어놔도 될 것 같았어요. 또 우리 집은 거실에서 현관문이 잘 안 보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몰래 소리 없이 들어와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에 슬리퍼를 끼워두고 장을 보러 외출을 했어요. 장을 다 본 뒤 집에 도착해 소리 없이 살짝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역시나 예상대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둘이 앉아 떠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들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안 보이는 위치에 멈춰서서 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어요. 진짜? 정말이야? 그 땅이랑 건물 곧 우리 거가 되는 거지? 어쩜 정말 좋다 얘. 땅이랑 건물 처분하고 나면 못해도 22억쯤 된다면서. 그러면 우리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잔뜩 사고 해외여행도 잔뜩 다니자. 진짜 너무 좋잖아. 그리고 네 마누라 몰래 비자금도 왕창 챙겨놓고. 내가 그동안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정도는 좀 얻어도 되지. 그런데 엄마, 아직 우리 거 된 거 아니야? 서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고 아직 장인어른의 땅이랑 건물을 상속받지 않았어. 그거 상속받으면 바로 장모님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장모님 도장이랑 지장 받아서 서류 만들어야 돼. 장모님이 상속을 포기하고 우리한테 건물이랑 땅의 상속을 양도한다는 서류만 만들면 그 22억 다 우리 거야. 그래. 그 바깥 사돈 앞으로 되어있던 상가 지분 팔아서 완전 쏠쏠했잖아. 너는 외제차 사고 나는 명품 가방들 사고. 우리 똑똑한 아들내미가 머리를 팽팽 돌려서 그 상가 지분은 다른 사람한테 금방 넘겨주기는 했지. 대리인으로 서류만 만들면 되는 거였잖아. 이제 남은 땅이랑 건물도 얼른 팔자. 내가 노년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네. 진짜 고마워요. 먼저 하늘로 간 바깥사돈. 그러니까
장모님은 지방에 낡은 싸구려 집 한 채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난리잖아. 그렇게 흐리멍텅한 노인이 뭘 알겠어. 현금마저도 나한테 주는 호구인데 그냥 우리가 다 뺏겨 먹자.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재산 가지고 누려야지.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예상하지도 못한 이야기에 제대로 들은 것인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땅과 건물도 있었는데 남편이 엄마에게 집 한 채와 현금 일부만 넘겨주고 땅과 건물은 숨긴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땅과 건물을 남편과 시어머니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엄마의 도장과 지장으로 유산 상속 포기 서류를 위조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우리 엄마도 모르게 상속 재산을 본인들 앞으로 처리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이 외제차를 산 것이나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마련한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얼버무리려고 했던 이유, 또 그 둘이서 무슨 일이라도 꾸미려는 듯이 외출을 자주 함께했던 이유,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의 큰 유산을 본인들 앞으로 돌려 처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돈에 눈이 멀어 인간성까지 버린 것이었어요. 이것 봐, 아들. 이 약 내가 아주 어렵게 구한 거니 안 싸돈 밥에 몰래 털어놓으면 돼. 이거 티 안 나게 하려고 알약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놔. 나 고생했어. 이 가루약 하나면 안 싸돈이 한 이틀은 못 일어날걸. 그 사이에 도장도 가져가고 지장도 찍으면 되지. 엄마, 내일 생신 축하 파티를 해야 자연스러우니까 축하 파티 한 다음에 넣을게. 이런 것까지 구해오고. 우리 엄마 최고다 진짜. 역시 대단해. 혹시 몰라 약은 여러 종류로 준비했어. 그리고 안 싸더니 오늘 인감도장 확실히 가지고 오는 거 맞지? 그럼 서류 처리할 것이 남았다고 인간 가지고 오시라고 해뒀어. 내 말이면 껌뻑 죽으시니까 분명히 들고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웬 약병들을 꺼냈어요. 저는 그 상황과 그 말을 듣고 더욱 경악을 했죠. 아니, 우리 엄마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도 모자라 이상한 약을 먹이고 엄마가 못 일어나게 한 다음 인감 도장과 지장을 훔쳐내려고 한 것이었어요. 저는 들키기 전에 재빨리 다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저는 분노로 인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를 그저 돈 빼앗아갈 노인네로만 여기고 죄를 계획하려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돈 욕심이 아무리 많기로서니 사람이기를 이렇게 포기할 수 있나요? 돈 앞에서 본성이 나온 것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웃고 있었죠.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이를 갈면서 일단 아까 본 약병들부터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무슨 꿍꿍이인지 정확하게 알고 증거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친정엄마도 도착하고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까 시어머니가 꺼냈던 약병을 찾아보았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까 그 옷의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두었더라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약병이 두세 개 만져졌어요. 저는 그 병들을 꺼내 확인해 보았어요. 그 약들은 설사약과 잠이 오는 약들이었어요. 모두 곱게 갈아서 가루가 되어 있었죠. 엄마에게 잠이 오는 약을 먹여서 잠에서 못 깨어나도록 해놓고 도장을 빼앗고 지장을 찍어갈 생각이었겠죠. 또는 장이 약한 엄마에게 설사약을 먹여 기운을 쭉 빼서 잠들 수밖에 없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찌됐든 둘 다 쓰레기 같은 계획들이었어요. 저는 그 병들에서 가루를 빼내고 집에 있던 가루 영양제들로 채워놓았어요.
이런 끔찍한 사람들의 계획이 통하도록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나서 평소 남편이 서류들을 놓아두는 탁자 앞으로 가보았어요. 남편은 제가 본인의 서류를 들여다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인지 유산 양도 서류를 비교적 찾기 쉬운 곳에 놓아두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이미 우리 엄마의 이름까지 적어두고 양도받는 사람은 시어머니로 해두었어요. 인감이나 지장만 있으면 위조 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둔 것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사돈집 재산이잖아. 그걸 탈취하려고 이런 짓을 하려고 든다고? 정말 양심 따위는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저는 그것들을 모두 찾아본 후 아까보다도 더 화가 나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누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만큼 제 속에서는 더 큰 화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무례한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남편이고 시어머니인데 돈에 눈이 멀어서 한 가족인 우리 엄마에게 이런 짓까지 하려고 들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엄마와 저를 우습게 보고 속여 먹으려고 한 죄를 꼭 처벌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날 저는 모른 척 밝은 모습으로 친정엄마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어젯밤에는 분노로 잠을 잘 못 이뤘지만 오늘은 반드시 원래의 예정대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필사에 연기를 했죠. 엄마가 데이트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어릴 때 엄마랑 자주 갔던 대공원에 가려고요. 가서 우리 산책도 하고 구경도 하고 멋진 카페도 가서 시간도 보내고 와요. 어때요? 정말 좋지. 아유, 엄마가 대공원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정말 오랜만이다. 바로 준비할게. 어서 나가자. 어머, 정말 재미있겠다. 안사돈, 같이 가요. 요새 날씨가 조금 더우니까 이 선크림도 꼼꼼히 바르시고요. 아들, 우리도 빨리 준비하자.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되겠네. 시어머니와 남편도 나갈 채비를 함께 하고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지만 티를 내지 않아야 오늘의 계획을 완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꾹 참은 채로 4명이서 대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안 싸든 이것 좀 보세요. 이 모자 정말 예쁘지 않아요? 안 싸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리 와서 좀 써보세요. 어머, 이것 봐, 완전 딱이지 않아? 아들, 안 싸든한테 이 모자 좀 사드려. 정말이네. 장모님한테 딱이에요. 오늘 햇빛도 많은데 이 모자가 챙도 넓어서 좋네요.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제가 이거 사드릴게요. 오늘 쓰고 다니세요. 어머, 사위 안 그래도 되는데. 정말 고마워. 이 모자가 참 예쁘긴 한데 덕분에 잘 쓰고 다닐게. 고마워. 시어머니와 남편은 끔찍한 계획을 짠 사람들이라는 것을 숨긴 채 저희 엄마 앞에서 살살 비율을 맞춰가면서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역겹기도 했죠. 저는 그래도 꾹 참고 최대한 웃으면서 낮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저녁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그저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생신상이 차려진 뒤 남편은 마치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엄마에게 부엌으로 잠시 가달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장모님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 아내랑 같이 방으로 가보시겠어요? 어서요, 장모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실 불까지 다 끄고 진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흉내를 냈어요. 둘이서 뭘 하는지 한참을 거실에서 쿵짝거렸어요. 오늘 사돈이랑 사위가 나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해줬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 줄은 몰랐잖아.
좋은 사돈댁 만나서 이런 대접도 다 받아보고 평생 혼자 산 외로움을 말년에 보상을 받나 보다. 고마워 딸. 이따가 사돈이랑 사위한테도 고맙다고 말할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엄마는 그저 즐겁고 행복해 하셨어요. 저는 씁쓸했지만 일단은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렸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뭐라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그 둘이서 지금 잠 오는 약과 설사약을 엄마의 밥에 쾌재를 부르며 섞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약들은 이미 영양제에 불과했으니까요. 조금 후 나오라는 말에 거실로 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선글라스랑 꽃갈 모자를 쓴 채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세요. 안사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축하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로 가증스러웠어요. 뒤로는 흉계를 꾸미면서 앞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추다니 정말 징그러운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분위기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물개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세상에 사돈 그리고 사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나 있잖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살게요. 사돈이랑 사위도 항상 건강해야 해요. 고마워요. 저는 웃으면서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서프라이즈가 끝난 뒤에 불을 켜고 다 같이 사진도 찍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랑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생신 선물까지 전달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비싼 브랜드의 모자와 장갑이었어요. 엄마는 고맙다고 감동하시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굉장히 비싼 건 아니어도 좋은 브랜드의 지갑과 목걸이였죠. 사돈 간에 그렇게 훈훈한 선물 교환식이 끝나고 밤이 깊어갔어요. 밤이 되자 엄마는 정말로 피곤하셨는지 일찍 자리에 누우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바깥 나들이도 하고 파티도 하셨기 때문이겠죠. 시어머니와 남편도 잠잘 준비를 하고 저도 평소처럼 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로 오늘 밤에 증거를 잡겠다고 불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잠자리에 들 때 한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누웠어요. 당연히 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얼마 뒤 엄마와 제가 정말로 자고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남편은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거실에서 킬킬거리고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친정엄마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아마도 도장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때다 싶어 바로 그 방을 쫓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을 확 켜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미안한데 아까 니들이 저녁밥에 탄 거 잠 오는 약이나 설사약 아니야. 그거 내가 바꿔치기 해둔 영양제거든? 이 사람보다 못한 짐승 같은 인간들 이런 짓을 벌일 정도로 돈에 미쳐있는 줄은 몰랐네.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제가 나타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죠. 당연했어요. 이 난리에 친정엄마도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하면서 놀라워하셨죠.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나도 다 듣고 다 봤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상점 지분 있는 거랑 땅이랑 건물 있었다지? 그걸 차지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한테 잠 오는 약이랑 설사약 먹이려고 한 거잖아.
엄마가 인사불성으로 잠에 빠지면 인감도장 빼앗고 지장 찍어서 유산상속 서류를 위조하려고. 내 말이 맞지? 어디 아니라고 말해봐. 제가 버럭버럭 화를 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서 쩔쩔매더니 바로 자세를 고치고 저에게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야? 우리가 뭐 안사돈한테 뭘 먹이고 문서를 위조하려고 했다고? 너 형사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여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는 그냥 장모님이 잘 주무시고 계신지 확인하러 들어온 거야. 그런 확인도 할 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먹였으면 장모님이 이렇게 일어나셨겠어? 당연히 아니지.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아주 웃기고들 앉아있네. 니들이 하려고 한 짓 전부 증거 잡아두었으니까 그렇게 변명해도 도망 못 가. 내가 반드시 너희 잡아서 처벌할 거야. 저는 화가 잔뜩 나서 녹음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틀어 들려주었어요. 어제 숨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 녹음을 해주었거든요. 거기에는 제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우리 엄마에게 그런 것들을 먹이려고 한 정황과 엄마의 이름으로 유산 상속 포기 문서를 위조하고 유산을 양도하는 문서도 위조해 유산을 가로채겠다고 하는 내용들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친정 엄마도 녹음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은 채 남편과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어요. 아니, 이게 다 정말이에요, 사돈사위? 나는 오늘 그저 다 같이 즐거웠던 걸로만 알고. 그런데 유산이 더 있었고 나를 속이고 그걸 가해자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잘 들어. 당신들은 돈이라면 눈이 멀어서 가족도 버리는 사람들이야. 그거 먹고 우리 엄마가 영영 못 일어나시면 어쩔 뻔했어? 그 가루약 내가 챙겨뒀어. 당신들이 엄마한테 먹이려고 한 것들 신고할 때 다 증거로 제출할 거야. 이렇게 증거가 뻔히 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에 눈 돌아가서 이딴 짓을 하려고 한 거 맞잖아. 내가 그냥 넘어가 줄 줄 알아? 둘 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할 거야. 그렇게 말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양다리를 잡은 채 빌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다 오해야, 며느라. 정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안사돈한테 그런 짓을 하겠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봐서 진정 좀 해봐.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니? 정말 아니라니까. 그래 여보,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계획이었으면 오늘 이렇게 열심히 생신 파티를 했겠어? 우리가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니 말도 안 되지. 여보, 그동안 잘 지내왔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진정 좀 하라니까 제발.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친정엄마도 너무 많이 놀라셨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제 곁에 서 계셨어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당신들이 하려고 했던 짓들 전부 되돌려줄 거야. 돈에 미친 인간들을 가족이랍시고 같이 살아온 내가 멍청이지.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당신들이 따라올 수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이 갈아놨던 가루약들 아까 당신들한테 물 주면서 거기에 타놨거든. 이제 슬슬 신호올 테니 니들이 한번 당해봐 어디. 사실 이 두 모자가 저희 엄마에게 주려고 했던 가루약들을 제가 따로 챙겨놓아서 그걸 이 인간들에게 조금 줘버렸거든요. 제가 자기 전에 저녁에 이 두 인간들에게 물 한 잔씩 마시고 자라고 줬거든요. 아마 그 기운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할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지금 신호 오는 것 같으니까 빨리 저들 잡고 있어. 경찰서 못 가게 잡고 있으라. 야야, 나도 지금 배가 아파하려고 그런다. 엄마야, 이거 큰일 났네. 싸게 생겼어. 네가 잡고 있어, 네가.
그들은 죽겠다며 서로 화장실을 가려고 했고 저희도 잡아야 했고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친정엄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를 했죠. 그 뒤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녹음본과 가루들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해서 형사사건 판결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범죄로 처벌받을 것이 확실해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저와 엄마를 찾아와서 비는 것이었어요. 이 며느라, 우리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 경찰들이 우리 불러서 처벌하겠다고 하지 않냐.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니 정말?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어쨌든 그 일은 안 일어났잖아. 여보, 정말 이러기야?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당신 정말로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어? 어? 신고 취소 좀 해줘. 어? 뭘 했냐고요? 우리 엄마가 받을 유산을 이미 갈취했고 남아있는 것도 숨긴 다음에 문서 위조해서 훔쳐가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 이상한 것들 먹이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도 한 일이 없다고요? 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사돈 사위, 일어나서 어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들일 줄은 몰랐어요. 유산 서류 처리를 사위가 도와줬을 때 내가 답례로 준 현금을 받고 만족했으면 됐잖아요.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벌써 이미 훔쳐 판 것이 있고 남은 땅이랑 건물도 무려 22억이나 되는데 그걸 꿀꺽하려고 했다고요? 그건 아니죠. 정말 선 넘는 짓이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어서 가세요. 이렇게 저와 엄마가 냉정하게 반응을 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갑자기 저희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마음대로 훔쳐간, 아니 가져간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이랑 외제차 다 주면 되잖아. 그거 어차피 진짜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거 다 줄게. 그러니까 그거 받고 없던 일로 치자. 어? 그래 여보, 그거 다 돌려주면 되잖아. 그런 문제 없는 거잖아. 돌려줄 테니까 제발 신고는 취소하자. 어? 남은 유산도 다 준다니까. 그러면 되잖아. 정말 어이가 없네. 야 인간아, 돈만 돌려주면 범죄 사실이 없어진다고? 돈에 미친 당신이랑 어머니가 할 만한 생각이기는 하다. 뭐라고? 명품백이랑 외제차? 그것들은 당신이 불법 취득한 재산들이라서 당신들이 돌려주지 않아도 우리 엄마한테 반환이 될 거야. 이대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저지른 짓도 처벌받게 하고 갈취해간 재산도 돌려받을 텐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아? 됐으니까 쇼 그만하고 돌아가 봐줄 생각 없어. 전 이렇게 차갑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쳤어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범죄 모의와 특수 상해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제가 진행한 이혼 소송도 척척 진행되면서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적절히 받을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전 집에 가서 전 남편을 만났을 때 전 남편은 처절한 표정으로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야 정신이 들더라. 예전처럼 당신이 있을 때가 더 좋았어. 그 외제차랑 땅이랑 건물이 뭐라고 내가 그렇게 미쳤었는지.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재산 분할 해주고 나면 이제 이 집도 팔아야 돼. 엄마 집에서 둘이서 살아야 하는데 나 엄마랑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나 용서하고 마음 돌려주면 안 돼? 예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할게.
전 남편이 온갖 불쌍한 표정을 동원하며 말을 했지만 이미 저는 전 남편 같은 사기꾼의 말은 듣지 않기로 한 지 오래였어요. 그래? 그러면 사기를 치지 말지 그랬어. 그리고 엄마한테 그것들을 먹이려고 하지 말지 그랬어.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 유산을 우리 엄마한테 주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 정신이 들었다고? 난 그런 말 믿지 않아. 당신이나 시어머니 같이 돈에 환장하는 인간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당신은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살았으면 좋겠어. 지옥같이.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이 일에 대해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니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람은 고쳤을 수 없는 거야. 그동안 사돈이랑 사위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 신경 쓰지 말자. 이제 우리 삶에 없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저와 엄마는 그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을 치워버리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과 건물을 임대를 줬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과 돌려받은 상가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어서 전보다는 형편이 여유로워졌죠.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가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돈 앞에 양심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봐야 한다고 하나 봐요.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돈에 눈이 돌아가는 인간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와 엄마의 인생을 갈취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떼어놓았으니 앞으로는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